폐기물의 얕은 기초 설치 시 파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사실 이런 문제는 서술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학원 교재 얕은 기초 편에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답안을 좀 써야지 올바른 답안인가 그거를 그냥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왔어요. 우선 공부를 하실 때 이 개요적인 부분은요, 항상 무슨 근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냐 그랬더니 키워드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폐기물 위 얕은 기초 설치 시 유해가스 부패 간격비의 증가 또는 수변 단위 중량의 저하 그리고 자연 함수비 이거 N은 이제 네이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 함수비 증가로 인한 간극률 상승 기대되므로 압축 2차 압축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서 기초의 부등치마라든지 아니면 균열, 파괴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요 부분이 들어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죠. 그죠?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다 키워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브노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이제 본인이 풀어보는데 한 문제를 가지고 서술형 문제를 한 문제를 가지고 25분 내에 이제 쓰는 연습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매우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내가 20분 내에 아니면은 15분 내에 개요는 어차피 아는 거니까 대충 이런 부분들만 이제 쓰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서 약식으로 문제풀이 하는 방법을 할 때 아니면 약식으로 서브노트를 만드는 방법을 할 때 이런 키워드적으로 답안지에 적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적어 놓고 이걸 가지고 머릿속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개요에 어떤 식으로 답을 쓸까라는 부분들 그걸 조금 더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죠. 그죠? 자, 기초 파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앞에 부분 말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그랬더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전체적인 스토리 파악이고 거기에 따른 대제목이란 말이에요. 이 기초가 나오든 아니든 뭐 상관없죠. 얕은 기초 파괴 형태, 깊은 기초 파괴 형태, 아니면은 흙막이 파괴 형태, 그죠? 뭐 어느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다만 여기는 이제 얕은 기초에 대해서 파괴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기초 파괴 형태라고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결국 제가 3면에서도 전체적인 문제점 유형의 답안을 쓰는 건 이제 3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면에 보면은 파괴 형태적인 부분이 나오죠. 그죠? 저희 교재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 부분에서 들어간 거고요. 이 형태는 크게 보면 이제 펀칭 전단이라든지 회전 3면 활동 그리고 균등치마나 이제 부등치마 이런 쪽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서술형 쓸 때 어떤 식으로 좀 쓰면은 좀 칸을 늘릴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써야지 조금 이뻐 보이는지 그리고 실질면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여기다 이제 했어요. 그죠? 소가로 1번. 그 다음 그림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그림을 어떻게 됐어요? 크로스 형식으로 했죠. 그죠? 그리고 1, 2, 3번은 균등치마인데 균등치마도 이런 양식을 하는 것보다는 나머지는 그냥 아주 이 앞에 있는 것보다 아주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좀 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러한 표 형태로 지금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하나 봐보죠. 저희는 지금 여기 칠판에다 미리 써놓은 것은 교재 위주로 써놓은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답안지를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쓰냐 그랬더니 메리칭이다 그랬어요. 메리칭의 N치가 50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크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대략 N치는 얼마 이하로 적으면 될까요? 우리가 상대밀도에서 해서 0, 4, 10, 30, 50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N치가. 그거에 따라서 얼마 이하면은 좀 안 좋은 집안이라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계시네요. 그죠? 그걸 근거로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들, 숫자나 공식이 있다면 꼭 들어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교재는 이 그림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답안을 쓸 때는 그림과 그림의 설명과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허용 치마량 초과가 되면은 초과가 되겠죠. 그죠? 펀칭 전단 했을 때 상부 파괴량의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간입 전단 파괴 쪽으로 이게 쏙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그죠? 이제 넓게 뭐 어딘가가 이제 히빙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니니까
WN, 그쵸. 자연 함수비가 클수록 증대. 물론 이거를 그냥 한글로 자연 함수비라고 이제 쓰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예, 그냥 저는 예, 답안지에다가 계속 뭘 쓰라고 말씀드리니까 기호, 영어, 한자,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면 좋으니까는 이거 좀 썼으면 참 좋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회전 3면 활동을 이제 봐볼게요. 예, 그럴 땐 이런 식으로 이제 3면 활동이 예, 들어간다고 써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실제 답안지에서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것도 되지만 여기다 이제 뭘 조금 더 쓰면 될까요? 예, CU 저하, 예, 뭐 이런 말. 예, 결국은 이게 화면 예, 활동을 어느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한다는 건 거기에 따라서 흙이 가지고 있는 마찰각과 예, 전단 강도에 들어있는 점착력 부분이 적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소요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말들 좀 예, 들어가 주시면 좋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NH가 10보다 작다 그랬는데 여기는 실제로 예, 주상도를 조금 예, 집어넣어서 예,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그런다 그러면 뭐 해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이제 NH가 예를 들어서 예, 매립층이니까 예, 좀 뭐 적겠다. 예, 그리고 폐기물층이니까 예, 뭐 걸리는 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준다든지 뭐 좀 깊어서 더 해봤자 예, 뭐 안 좋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어디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어디는 이런 식으로 주상도를 이용해서 해주면 되는데 주상도를 그리면 그릴 때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그린다? 아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시는 게 아니고요. 어디는 사선이다라고 했으면 어디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선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어디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실시 설계 보고서 같은데 보시면은 아니면은 지질 조사 보고서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에 들어갈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더 좋은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항이면 뭔가가 내가 조금 더 아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 예, 그쵸? 예, 예를 들어 이제 지진, 액상, 이렇게만 이제 써놨는데, 그 액사가 예, 많이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예, 사질토입니다, 그죠? 예, 사질토의 전단 강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순간적인 진동, 예, 충격에 의해서 지진 같은 거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 여기에다 이제 가로 열고 여기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상대 밀도값이 얼마나 느슨한 거에 따라서 액상화가 진행이 되는지 예,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물어본 것은 폐기물 얕은 기초의 설치시 파괴돼서 우리가 물어보고 있지만 실제 대답은 액상화도 들어갈 수 있고요, 상대 밀도가 예, 나는 뭔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몇 이하가 됐을 때 느슨한 거라고 내가 알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0, 15, 35, 65, 85 이거 이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인접 공사 시행시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기타 파괴 형태에서 한 놈을 비교 분석을 하고요. 그죠? 예, 한 눈으로 봐도 이제 그림이 확 틀린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이게 쓰는 것들을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표를 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 앞에 1번, 2번 썼던 속으로 1번, 2번 썼던 것처럼 쓴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12, 13, 14, 15, 16, 17, 18 계속 지나가요. 그죠? 예, 그래서 너무 많아지니까 서술형 답안에 이런 식으로 많이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대책 같은 거 제대로 된 부분을 써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로 간단하게 해서 나머지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는 걸 갖다 부등치마시 기초 관통균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관통균열이라는 말을 여기다 또 이제 한번 써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통균열이고요. 삼면 파괴, 복합활동, 진행성 파괴. 만약에 파괴돼서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복합 파괴, 아니면은 복합 열합 파괴, 아니면 진행성 파괴, 복합 진행성 파괴 이런 말들을 조금 계속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다 그 말이긴 하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과 없어 보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만약에 답안지를 쓴다 그러면 진행성 파괴라는 말을 쓰시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대책을 보니까는 그냥 대책이 아니야. 원래 이제 제가 대책이라는 거를 할 때는요, 방지 대책, 처리 대책, 저감 대책, 그리고 향상 방안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이거 말고도 조금 특이하게 쓸 수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우린 기초니까, 기초는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침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지력, 허용, 침하량,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이 대책을 좀 다르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지지력 확보 방안. 이것도 결국은 대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대책이라는 말을 그냥 대책으로만 쓰지 말고요. 지지력 확보 방안, 침하량 저감 방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바꿔가면서 맨 앞에 분명히 제가 챕터에서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대책 방안의 대제목을 좀 만들어 보는 방법,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심화 고려 설계라면 됐고요. 엑스트라 뱅킹. 뭔지 아시죠? 여성토 부분이 됩니다. 프리로딩 있고요. 연속 기초 부분이 있고요. 마찰이나 군말뚝, 파일레트. 그래서 한쪽은 긴 말뚝, 그쵸? 그리고 한쪽은 연속 기초처럼 그냥 얕은 기초의 연속 기초로 생각하시면 돼. 이게 두 가지 이렇게 묶어져 있는 놈들 있어요. 이게 이제 파일레트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는 이제 지지층까지 꼭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 이제 안반층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공법을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지지말뚝, 선단 지지말뚝 부분, 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추가적인 방법은 지하수 저하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답안에서 이 그림에 있어서 뭐가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눈이 말씀드린 거는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없겠다. 그러면 엑스트라 뱅킹을 할 건데 얼마큼 할 거야 라는 부분도 이제 쓸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0.3에서 1.0m 이게 어느 정도 높인지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수 저하라고 그랬는데 지하수 저하는 공법은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딥 웰이나 웰 포인트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가로 열고, 뭐, 웰 포인트, 뭐, 이런 거 이제 같이 써주시면 조금 더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 이제 말뚝 부분이 이제 선단 지지력을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들어갔다라고 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림이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뭐, RQD 부분은 어디 이상인지, RMR은 어디 이상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은 NH 썼어요. 그리고 상대밀도 썼어요. 그리고 RQD, RMR 뭐 이런 것도 썼어요. 그죠? 계속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앞부분에서 공부했었던 거 아니면은 뒷부분에 안반 분류에서 공부를 할 거. 물론 지금은 이제 라틴 기초까지만 배웠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사이클 들었다 그러면 이제 아니면 앞으로 배울 거에 안반 분류 부분에서 이제 RQD, RMR에 나오거든. 그거를 이제 끌어왔어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에서 좀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림을 그렸다면은, 그리고 그림에다가 모든 대책을 다 설명을 했다면, 이런 플로 차트 같은 거 이제 하나 해주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강도 정수를 이용해서 폐기물 기초에 모델링을 하고요. 시험 시공하고 성토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허용 침하량 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짜는 것이 매우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그림과 그림의 설명과 그림의 공학적인 내용들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플로 차트까지 같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보냐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이제 교재에 있는 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제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번 풀어가 볼까? 그걸 한번 이제 알아보죠. 그래서 설치 시 파괴 형태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는 문제가 혹시 이제 출제가 됐다고 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왁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져갈까 이제 대충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은 무조건 개요가 될 거고요. 2번에는 얕은 기초 지지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폐기물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이제 폐기물이라는 말을 집어 넣으셔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강근지형 폭발사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서 요인하고요. 강근지형
폭바사 같은 거 이제 좀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폭바사에서 사면 이격거리 같은 게 X가 3B보다 커야 된다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칸이 넓다 그러면 여기도 이런 데다가 좀 집어넣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C 프라임, 국부 전단파이 같은 경우는 C 프라임 같은 경우는 보정해 있어서 3분의 2 C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같이 좀 들어가서 살짝 넣어 주시면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폐기물 얕은 기초 지지력 산정 절차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똑같아. 모든 얕은 기초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 거는 하지기 상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따라 조건표 이렇게 같이 들어간 거 있었고요. 이게 이제 첫 장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얕은 기초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요. 첫 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이제 써먹는다 그랬죠. 그죠? 꼭 폐기물 위 얕은 기초가 아니라고요. 문제가 설명 혹시 이제 팽이말뚝 기초 설치 시 문제점 및 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팽이말뚝 기초 지지력에 영향을 주는 게 팽이말뚝 기초 지지력 산정 절차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1번 폐기물 나오고 2번 팽이말뚝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얕은 기초로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안 되니까요. 그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는 이제 물어본 거 있으면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파괴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대체, 아까 전에 이제 지지력 향상 방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지지력 향상 및 심화량 저감 방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늘려가지고 쓸 수도 우리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왁구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다. 그렇다 그러면은, 대책을 설치를 했어. 대책을 한다는 거는 결국 어떤 공법이라든지 어떤 방안을 설치한 건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품질 관리 부분 이제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 관리 부분은 시공 전, 중, 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뭐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토질 시험 같은 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뭐 원위치 시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지지력 시험 같은 것도 뭐 할 수가 있겠죠. 원래 이제 지원실 해가지고 이제 그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PCS에서 또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다 여기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원위치 시험 품질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지지력 시험은 이제 PC 두 가지겠죠. PBT랑 CBR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중 후는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주시면은 대책 품질 관리 부분에 의해서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결론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결론을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요. 나는 현장 사례를 쓰고 싶다라고 그러면 이제 현장 사례 같은 거 이제 들어가서 큰 왁구를 우리가 가져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제 교재에 있지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대로 설명을 안 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그냥 놓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본인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고 생각을 해보시고 전체적인 왁구는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 만약에 여기 근데 품질관리 꼭 아니더라도 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그랬더니 공품, 원안, 한이라 그랬어요.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